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8장의 환율 변동 효과 5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외 사업장에 달러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한 후에 연결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설명했죠. 이번에는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한 이 해외 사업장을 처분할 때 회계 처리를 살펴볼 거고요. 또한 외국에 관계기업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계기업 재무제표가 달러 재무제표야. 그럼 그 달러 재무제표를 다시 원화로 환산한 후에 지분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처분할 때 외환 차이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이때 외환 차이 누계액은 표시통화를 환산할 때 발생하는 외환 차이가 있겠고요.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할 때도 외환 차이가 발생하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던 종속기업의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해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1110호 문단 B 98에 따라서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후에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종속기업의 자산을 죽이고 부채도 죽이고 영업권도 죽이고 비지배 지분도 죽이고 그 다음에 대가를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좌우 불일치되는 금액이 처분 손익이었는데 이번에는 외환 차이도 만약에 외환 차이가 대변잔액이었다면 얘도 죽이고 이렇게 전부 다 집어넣은 후에 대차 일치 금액을 처분이익으로 넣는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제 7에서 X2년 초에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 지분 전부를 1,300달러에 모두 팔아서 지배력을 상실했을 때 지배력 상실의 회계 처리를 설명한대요. 예제 7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잠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제 7은 이런 거였어요. X1년 초에 한국의 갑이 미국에 있는 A회사 주식 80%를 1,100달러에 취득을 했고요. 그때 A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200달러인데 A회사 건물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50달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00달러였고요. 1년도 말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환율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1년도 말일자 보고기간말 환율은 1100이었고요. 이때 환산을 할 때 당기순이익은 평균 환율로 환산해서 10만 4천이 밑으로 들어오죠. 한편 자산, 부채는 기말환율이고요. 취득 당시에 자본금 및 기초이격금은 취득일의 환율을 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12만 6천 원이라는 외환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1년도 말 연결조정 분괴를 할 때 자본금 잉여금 죽이고요. 건물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인데 기말환율이죠. 영업권도 달러 베이스로 먼저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100달러 여기에 마감 환율을 곱해서 원화가 됐고요. 종속기업 투자랑 여기까지 요거의 80%랑 퉁친 게 영업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계산한 후에 마감 환율을 곱했습니다. 이 금액의 80%가 비지배 지분, 좌우 안 맞는 부분이 외환 차이가 되죠. 이렇게 하여 1년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텐데요. 연결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외환 차이, 비지배 지분, 영업권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 8로 왔습니다. 기준서 1110호 문단 B 98에 따라서 지배력 상실 분괴를 하는데요. 1,300달러에 지분을 모두 팔았다고 하니까 여기 1,300달러에 처분일의 환율 1,100원 1430입니다. 방금 보았던 예제 7의 자산, 부채 다 죽이는데요. 이 자산은 2799500, 2799500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다시 정산표로 가면요. 종속기업 투자를 제외한 이게 A회사의 2750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를 더하고 차이에 대한 당기 소멸을 5,500 뺀 겁니다. 이게 바로 A회사의 보고기간 말 자산일 거 아닙니까? 그게 2799500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한편 부채 1320, 영업권도 뺐고요. 비지배 지분 뺐고요. 더 나가서 외환 차이가 1145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외환 차이 OCI 114560 이것도 전부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변 쪽에 처분 이익이 생기죠. 5장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보통 X2년 초에 갑이 A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 개별 장부에 현금 들어오고 종속기업 투자 퉁치고 처분이익 33만 원을 인식을 했을 텐데 반드시 처분이익은 250-960으로 표시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배기업 개별장부에 반영하면 되겠다. 모든 회계 처리는 오장하고 동일합니다. 해외 사업장의 지분의 일부만 처분하고도 지배력을 상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지배력을 상실했으면 전부 처분이든 일부 처분이든 외환차익 누계액 전체를 다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겁니다. 한편 해외 사업장 일부 지분을 처분을 했습니다. 계속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처분한 부분에 해당되는 외환차익 누계액만 비지배 지분으로 다시 귀속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 후에 연결 과정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내부거래 손익이나 상호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상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했죠. 자, 일단 미실현 손익이 없는 케이스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상계해야죠. 채권 채무도 상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종속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고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모두 원화였다면은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대로 수익비용 채권 채무를 퉁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달러화이고요. 이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을 할 때 수익비용은 평균환율, 채권 채무 즉 자산부채는 기말환율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이 적용하는 환율에 따라서 상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를 이해 구본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년도 10월 1일에 지배기업인 갑회사입니다. 한국에 소재하고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모두 원화인데 종속기업인 A회사입니다. 미국에 소재하고요. 기능통화는 달러화래요. 요 A회사에 재고자산을 100달러에 수출을 했대요. 보고기간 말인 12월 말에 매출채권은 계속 미회수 상태라고 가정을 했고요. 미실현이익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관련 환율은 10월 1일 1,050원, 보고기간 말 1,080원,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평균은 1,06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거래와 관련해서 한국의 갑회사와 미국의 A회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기능통화금액, 그 다음에 표시통화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갑회사인데요. 10월 1일 날 100달러 수출하죠. 그러면 수출하는 날 차변에 매출채권 100, 그날 환율 1,050해서 10만 5천 원이 매출채권, 대변이 매출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예요. 매출은 계속 가는 거죠. 12월 말이라도. 자, 12월 말이 되면은 이 100달러가 화폐성 자산이기 때문에 기말 환율을 곱해서 10만 8천, 3천만큼 외환차이가 생기겠습니다. 이게 기능통화하고 표시통화가 같으니까 이건 전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채권은 10만 8천, 매출은 10만 5천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 소재하는 A회사로 가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수입을 하죠. 외상으로 수입을 했으니까 매입 채무가 있겠고요. 차변은 재고자산일 텐데 미실현 손익은 없다고 하니까 단계가 다 팔렸잖아요. 이 전부 매출원가로 나간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X1년 말 기능통화도 역시 뭐 똑같잖아요. 여기는 이게 기능통화 계속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재무제표를 한국의 지배기업이 원화로 환산할 거 아닙니까? 요 100달러 외화 부채인데 화폐성 항목이니까 1,080원으로 환산해서 10만 8천 원이 돼요. 그러면은 두 재무제표를 합산하면서 상호 채권 채무를 상계해야 되니까 매출 채권 매입 채무 10만 8천 원을 죽이는 건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매출입니다. 매출은 10만 5천 원이고요. 이쪽은 매출 원가니까 수익과 비용을 퉁쳐야 되는데 과연 달러 베이스 매출 원가 100달러를 원화로 얼마의 환율을 곱해서 환산하느냐가 문제이죠. 우리는 앞서 이 종속기업 기능통화로 표시된 수익과 비용은 평균 환율로 보통 환산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균 환율은 1,060원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1,060원을 곱하면은 10만 6천이 되죠? 10만 6천하고 10만 5천이 상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이렇게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IFRS에 규정은 없겠으나 이 금액을 거래일 환율로 환산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겠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실현이익의 발생, 관연도 미실현이익의 실현 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미실현이익을 제거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이와 같은 분계를 하겠는데 이 재고자산은 기말환율입니다. 매출원가는 평균환율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상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런 불일치 문제 역시 IFRS 원문에는 규정이 없겠습니다만 이 재고자산을 마감환율 대신 거래일 환율로
환산할 필요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과년도 미실현이익이 실현이 될 때 이쪽에 이익여금, 이쪽에 매출원가인데요. 이익여금은 과년도 환산할 때 적용한 환율일 거 아니야. 반면에 매출원가는 당해년도 환율을 적용할 겁니다. 평균환율. 따라서 이것도 대차 불일치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은 회사가 회계정책 선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서로 다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일단 관계기업에 예를 들어 달러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을 합니다. 환산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환산한 것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 배웠던 지분법 회계 처리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화로 전부 환산한 그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법 손익이고요. 외환 차이가 OCI죠. 이 OCI 외환 차이를 비롯해서 당기에 발생한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투자자 재무제표에는 관계기업 투자가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얘는 비화폐성 항목이죠. 따라서 환산 대상이 아닙니다. 예제 8번을 통해서 지분법 평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갑회사는 기능통화, 표시통화 모두 원화고요. 결산일은 12월 말일인데 1년 초에 미국에 소재하는 ABC 회사 기능통화는 달러화래요. 이 지분 20%를 120달러에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을 했습니다. ABC 회사 1년 초, 1년도 말 현재 재무 상태표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요. 이익여금이 100에서 150인데 이 이익여금 변동은 모두 당기 순이익이라고 되어 있고요. X1년 초 현재 즉 유의적 영향력 지분 20%를 취득할 때 순자산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같다고 했습니다. 1년 초 1,100원, 1년도 말 1,200원, 1년 평균은 1,160원입니다. 물음은 1년도 말 ABC에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 후에 관계기업 투자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모두 하자. 단 수익비용은 평균 환율로 환산하자. 이런 겁니다. 먼저 1년도 말 재무제표 환산인데요. 앞에 1년도 말 외화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해왔던 대로 자산은 기말환율, 부채도 기말환율입니다. 한편 X1년 초에 20% 지분 취득 당시에 자본금과 잉여금이 300달러, 100달러인데 이건 그 당시 환율이잖아요. 거래일 환율. 한편 당기말 이익여금에는 당기 순이익까지 들어가 있죠. 이 당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 순이익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평균 환율 1160입니다. 이렇게 하여 쭉 원화금액을 집어넣으면 차변합계가 1440인데 대변합계는 1440이 안 되겠지. 그래서 맞추는 대체 일치를 위한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OCI로 들어가는 외환 차이 42,000입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당기 순이익이 원화로 58,000, 기타 포괄 손익이 42,0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지분법 이익과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인식하면 되겠죠. 회계 처리를 볼까요? 1년 초에 회사는 이 별도 재무제표에다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결은 아니고요. 120달러를 주고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을 했다고 그랬죠. 취득 당시 환율이 1,100원이니까 관계기업 투자 현금 이렇게 나갑니다. 자, 1년도 말에 앞에서 환산을 했던 요 원화재무제표에 기초해서 58,000원이 당기 순이익이죠. 58,000원의 20% 지분법 이익. 더 나아가서 42,000원이 OCI죠. 거기에 대해서 20% 8,400만큼 지분법 자본변동하고 관계기업 투자를 증액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장의 모든 내용을 다 끝냈습니다. 재무제표 환산 후의 연결, 오늘 끝낸 재무제표 환산 후의 지분법 평가까지 모두 마쳤고요.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챕터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 회계를 시작하겠습니다.